자기학습평가지 20일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함수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먼저 함수가 제공이 되면 증간표를 작성을 하고 극대극소를 조사하여 추가적으로 x절편과 y절편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래프를 완성했었습니다. 이후 닫힌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이 되면은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될 텐데요. 그래프를 그리면 한눈에 보이겠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을 시에는 구간 내에서의 극값과 양 끝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것이 최대, 가장 작은 것이 최소임을 배웠었어요. 그럼 예제 4번 문제를 볼 텐데요. 이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이와 같이 안내를 했어요. 이랬을 때 네 귀퉁이를 합동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동일하게 잘라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럼 그랬을 때 남은 요 네 부분을 위로 올려서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진 상자는 직육면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므로 요 부분이 밑면을 이루겠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올려져서 높이를 만들어 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식을 세워야 될 텐데 x에 관한 식을 쓴다 치면은 높이를 x로 두는 게 바람직해 보이므로 요 빨간색 길이를 x라고 뒀을 때 파란색 한 변의 길이는 12-2x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즉 12-2x의 제곱, 이것이 밑넓이, 높이는 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식은 세워졌고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x의 범위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럼 그때 여기에 이제 입체 도형이 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려진 부분이 0보다 커야지만 입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12-2x도 0보다 커야 돼요. x도 0보다 커야 되고 12-2x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12-2x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2x가 -12보다 커야 되고, 그럼 x는 6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0과 6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레 부피의 최대값을 찾기 위하여 구간 내에 있는 극값과 구간에서 양 끝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될 텐데, 그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이 식을 미분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식을 미분하기에는 식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식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전개를 해보면 될 텐데 숫자는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이 모습은 2로 묶어냈을 때 2의 제곱 나오면 4배의 6-x의 제곱 곱하기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 모습은 4배의 x에다가 6-x를 제곱한 거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x를 분배를 해보면 4배의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36x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을 하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양변을 x로 미분을 해보면 실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실수배랑 똑같으므로 4배는 그대로 있겠고,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4x, 36x를 미분하면 3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 놓고 또 이 부분을 인수분해할 텐데요. 그럼 괄호한 부분을 3으로 묶어내면 12의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2차식이 또 12는 그대로 두고 x-2와 x-6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분을 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은 2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실제로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최고차항이 양수이잖아요. 이 모습은 얘랑 똑같고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느낌인데 이 부분이 x는 2, 이 부분이 x는 6이요. 근데 정의역이 0과 6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한 이 지점이 한 x는 0이다 치면 요런 느낌으로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부피 최대값은 어디에서 존재하죠? 네, x는 2에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의 최대값은 x가 2일 때인데 2니까 이 부분에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에서 4를 빼면 8이 나오므로 8의 제곱에다가 2를 곱하시면 8의 제곱 64에다 2 곱하면 128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28이 됩니다.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요. 문제 4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저는 바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2차 함수 위의 점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 H 내렸을 때 삼각형 POH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요 부분 밑변 높이를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P의 좌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P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x, y 대신에 또 x, y의 관계식은 2와 같으므로 y 위치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라 말을 할 수 있겠고, 그럼 그렇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뒀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부분을 전개를 해 본다면 2분의 1 x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가 되겠죠. 3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또 x의 범위는 0과 3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양변을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의 미분은 마이너스 3x 제곱, 그다음 3x 제곱의 미분은 6x가 돼요. 그리고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값을 체크하기 위해선 인수분해를 해야겠고, 그럼 마이너스 3x로 묶게 되면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값은 0과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느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 지점은 x가 0일 때, 요 지점은 x가 2일 때입니다. 근데 우리 구간은 0과 3 사이에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0부터 한 3, 2쯤까지 치면은 요런 그래프예요. 그럼 시각적으로 봐도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x가 2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요 식에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2를 넣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8에다가 그 다음에 4, 3, 12, 12를 더하게 되면 4가 나옴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 최대값은 4가 됩니다. 다음 생각과 표현. 자, 원기둥 모양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둥 모양의 부피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밑면의 반지름을 x라고 두고 높이를 h라고 뒀을 때 그 합이 9인 원기둥 모양의 부피 v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때 부피를 반지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x값의 범위를 말하시오. 그럼 일단 우리는 원기둥은 뭐 요런 느낌으로 생겼고 반지름이 x고 높이가 h인 모습이에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면은 원의 넓이고요. 따라서 부피 v는 밑넓이 반지름이 x인 원의 넓이는 파이 x제곱, 여기에 높이 h인데 h를 그대로 쓸 수는 없겠고 x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되니까 위에 조건에서 x 더하기 h는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h는 9-x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요 뒷부분에 h를 쓸 때 h 대신에 9-x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됐고 x의 범위는 요 x도 0보다 커야 되고 h도 0보다 커야 될 텐데, 그럼 x가 0보다 크니까 단 x는 0보다 크고 또 h도 0보다 크려면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x는 9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단 x는 0과 9 사이에 있다. 그럼 이제 도함수를 구하고 v의 증가감소를 나타내는 표를 작성해 보자. 바로 미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뒷부분에다가 이 부분 지우고 여기에다 다시 한번 써 본다면
파이의 9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을 미분하게 되면 v'은 파이 그대로 쓰고 파이는 수입니다. 9x제곱을 미분할 때 18x가 되겠고 마이너스 x세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0 되는 값을 체크하기 위하여 공통인수로 묶어본다면 마이너스 3x로 묶을 때 마이너스 3x 파이 쓸 수 있겠고, 그럼 뒷부분은 x로 바뀌고 앞부분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즉 미분을 했을 때 0 나오는 값은 0과 0일 때랑 x가 6일 때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증간표를 작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작성을 해 본다면 x 지금 정역은 0과 9 사이에요. 0보다 클 때 그리고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6일 때 그리고 9일 때까지가 되겠고, 실제로 뭐 0일 때의 표 내용과 9일 때의 표 내용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긴 하지만요. 그럼 그때 미분계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6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6과 9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의 그 미분계수는 어떻게 될까? 적당히 한 7이나 8 정도 아무 숫자를 다 집어넣더라도 x에다 7 집어넣으면 요거 양수, 요거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 생각을 해볼 때 다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요. 그럼 6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 한 5나 4나 다양한 숫자들을 생각을 해볼 때 x는 양수, 이 부분 음수, 얘도 음수니까 다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요. 함수 v는 지금 그래프를 그렸을 때 6을 기준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느낌을 상황이 됨을 알 수 있고, 실제로 6에서 극대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간 내에서 극대를 갖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피가 최대가 되는 x값은 뭐가 될까요? 네,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피를 혹시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x에다가 6을 대입을 해서 요 식에다가 x에다가 6을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부피가 108파이가 나옴을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자기학습편까지 22 그래프를 활용을 하여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탐구하기요. 세함수 f, g, h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나왔을 때 세 개의 방정식 fx는 0, gx는 0, h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자. 지금 보면은 y는 fx랑 fx는 0, 비교를 해보면 y가 뭘로 달라졌죠? 0으로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y가 0이 되는 순간에 x값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는데, y가 0이 되는 상황은 x축이잖아요. 그럼 그때 x값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몇 개가 보이죠? 3개가 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는 0과 관련해서는 y가 0일 때 함수 g가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는 보다시피 2개가 나옴을 알 수 있겠죠. 중근 포함해서 2개입니다. 2개. 그 다음 hx가 0이 되는 상황은 y가 0이 되는 상황, 교점이 지금 하나 나옴으로 1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그 방정식 fx의 실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지금 제가 선을 하나 잡았잖아요. 이게 x축이거든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의 개수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하면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할 수 있어요. 예제 5번을 통해서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주어진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인가요?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최대 3개, 중근을 포함을 했을 때 2개, 만약에 근이 3개가 모두 다 일치하면 3중근으로서 1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 좌변에 있는 식을 함수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여 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활용이 될 텐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 진간표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극대 극과 체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x절편, y절편 체크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결론은 진간표 작성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 것이고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0 되는 값을 미분했을 때 0 되는 값 체크하기 위하여 인수분해하면 3x로 묶었을 때 x-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분했을 때 0 나오는 값이 0과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진간표 보시면 x 점점점 0 점점점 2 점점점 되겠고 미분계수 체크할 때 지금 0과 2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2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양수가 되고 양수가 되므로 다 곱하면 양수. 0과 2 사이에서는 이 부분은 양수, 이쪽 부분은 오른쪽은 음수라서 다 곱하면 음수. 0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 음수, 얘도 음수가 돼서 다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느냐? 0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증가했다 감소, 2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감소했다 증가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0에서의 함수값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2에서의 함수값은 f2여 8에서 12를 빼고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므로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을 한번 줘보면 x축, y축 했을 때 기준점 0,1이요. 그러니까 요 x가 0일 때 y가 1, 0,1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3, 2일 때 마이너스 3 한 이쯤 잡아서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에서 0을 기준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 느낌 살려주시고 그래프가 이와 같으므로 따라서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나오죠? 3개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요 문장 그대로 쓰고 정답은 3개. 교점의 좌표가 3개이므로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문제 5번의 1번과 2번을 예제처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답은 1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인데 최대 3개라고 했는데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4차 방정식인데 최대 4개가 다 나오는 상황이래요. 같은 방법으로 예제처럼 풀어보면 될 텐데 이 좌변을 함수 처리를 할게요. fx x세제곱 마이너스 6 x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3이라 하면 미분을 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나오겠고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나오겠죠. 즉 3배의 x-1과 x-3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간표를 작성을 해보면 x 점점점 0 나오는 값이 1과 3이므로 1 점점점 3 점점점 그래서 미분계수 체크해보면 1과 3에서는 미분계수가 0 나옴을 알 수 있고 3보다 클 때는 양수, 1과 3 사이에서는 음수,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나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함수값을 체크해 볼 건데 그래프는 일단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느낌으로 나오고 1에서의 함수값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볼 때 1에서 f1은 1에서 6을 빼고 9를 더하고 3을 빼야 되니까 값이 1이 나오겠죠? 차분히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해야 되니까 3에서의 함수값은 27에서 3, 3, 9, 9, 6에 54를 빼고 27을 더한 다음 3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1,1을 기준으로 하고 1,1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하여 그래프가 그 다음에 또 이게 y절편이 지금 또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점이요. 요 점을 통과하여 증가, 감소, 증가하는 느낌.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하나,
둘, 셋. 따라서 정답 3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이 좌변을 함수 처리 x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1, 2라 하면 미분을 했을 때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가 나옴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2x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즉 인수분해를 더해보면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증간표 작성을 해볼 때 x 점점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0, 2 점점점 됐고요. 그럼 미분계수 체크할 때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는 0이 됨을 알 수 있고 2보다 클 때는 양수, 0과 2 사이에선 음수,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선 양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음수입니다. 직접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황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은 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될 텐데 바로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체크해야 되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3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더하기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 되므로 7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을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16에다 3 곱하면 48, 8에다가 4 곱하니까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4에다가 12 곱하니까 마이너스 48 더하기 1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3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숫자가 조금 많이 두 자릿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x축, y축, x축, y축 기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1일 때 뭐 마이너스 4라 합시다. 그리고 0일 때 1이고요. 0,1 요 지점 기준점.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31. 굉장히 밑에 있어요. 마이너스 31. 요 지점. 요 세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보다시피 4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